백김은 내가 이 사람에게 편지를 쓰는 것이 의미가 없다. 그리고 부담을 줄 수 있다. 조금 과장해서 말해서 어떤 세계의 사랑과 헌신을 한 것 같지만 백김님의 나이가 되면 뭐라고 그럴까? 낭만만 남아있진 않아요. 백김이 만약 20살이었다면 이 사람에게 이렇게 낭만적인 그런 헌신을 하고 그리고 이 사람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아니면 마음이 혹시라도 열리기를 기다리는 그런 위성 같은 존재로 남아있을 수도 있지만 백김님의 나이에는 거의 그러지 않습니다. 화자가 있거나 아니면 뭐 자기 자신에게 굉장히 자신이 없는 자기 비하가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면 한번 정리된 인연을 그렇게 주변을 맴돌면서 기회를 엿보는 이제 그런 일은 거의 없죠. 그래서 백김님도 여기서 내가 이 사람이 내 마음을 받아주지 않고 끝나면 마지막 최종 선택까지는 최선을 다하지만 나가면 안 본다야. 백김의 고민은 이제 깊어가고 그래도 어쨌건 마지막인데 마지막에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나 그런 고민을 하고 있겠죠. 그래도 이번에 분들 이렇게 보다 보니까 또 정이 가요. 처음 봤을 때 솔직히 말해서 뭐 이런 분들이 나왔지? 아니 그러니까 부족하다는 게 아니라 너무 뭐랄까 어색한? 지금까지 나왔던 스타일의 분들하고 너무 달라가지고 솔직히 흑김도 되게 특이하잖아요. 뭐 무에타이 선수라는 것도 특이하고 흑김, 백김님도 또 특이하고 보다 보니까 되게 나름의 매력들이 발견돼서 재밌어요. 그래서 백김님은 이제 혼자서 심란한 마음을 정리하고 이게 그러니까 이제 시병숙님이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 뭐냐면 이게 타인의 고통에 대한 이해가 사람은 참 어렵죠. 원래 어려워. 시병숙님이라 특별히 어려운 건 아니고 내 눈앞에서 저 사람이 저렇게 괴로워하고 예를 들어서 징징거렸다고 치면은 부담이 되거나 뭐 괴롭거나 이 사람이 그만큼 힘들구나 생각하는데 이게 이 사람이 실제로 얼마큼 슬픈지 얼마큼 괴로운지가 눈에 안 보이니까 당장 내 눈앞에서 너 그래서 선택 어떻게 할 거야? 라고 쪼는 것만 느껴진단 말이죠. 이제 사람은 1인칭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게 안 느껴지지. 이런 경험 한 번쯤 있죠. 뭔가 내 맘대로 풀리지 않는 꼭 연인이 아니더라고 하더라도 내 맘대로 어떤 풀리지 않는 일 때문에 그냥 좀 가로등 어두운 밤길에서 뭐 술 한잔 걸치고 그냥 거리에 앉아가지고 그냥 생각을 정리했던 그런 기억들이 떠오르네요. 지금 백김도 저기서 막 어쩔 줄 몰라 하지 않고 그냥 저기서 오랜만에 뭔가 누군가에게 마음이 간 그런 상황일 텐데 정수님 라방에서 주물럭 밀키트 100인분 팔았다던데요? 그 수익의 진짜 10%는 진짜 인간적으로 22 영숙님 줘야 돼. 10%는 그 수익 뭐 10%까지 좀 오반가? 한 5%는 그래도 22 영숙님 나눠줘야 돼. 내가 봤을 때 그게 주물럭 밀키트 팔린 그 공시는 1등 공시는 내가 봤을 때 22 영숙님이지 않았나. 백김님 아니야. 22 영숙님. 그렇군요. 아유 잘 됐네요. 그러면서 이제 다시 갔다 올까 싶은데 시병숙한테 어쨌든 정리는 했고 오늘 아니면 인사할 시간이 없을 것 같아. 그러니까 편지를 쓰라는 미션이 오니까 이제 편지를 쓰게 되면 이 사람과 한 번 더 기회가 주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여기서 뒤에서는 확실히 주어졌지만 지금 주어질지 안 주어질지 모르는 상황이지만 어쨌건 내가 이 사람과 관계의 끈을 가지고 가는 거잖아. 예를 들어서 이제 편지는 그런 편지도 있죠. 그동안 고마웠어. 안녕. 이런 편지도 있지만 그래도 한 번 더 기회를 엿보는 목적으로 쓰는 거잖아. 이따가 그 장면을 같이 보겠지만 흑김님이 말을 세게 해서 그렇지 그 전에 16영자님도 그런 맥락의 말을 하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 이 내부적으로 시병숙님에게 그런 조언을 하려고 했던 사람들은 많았던 것 같아. 뭐 미스터 배야 뭐 자기 코가 석자니까 뭐 그렇게 하긴 좀 어렵겠지만 뭐 오늘 아니면 인사할 시간이 없을 것 같아. 근데 이제 배는 나중에 연락처 다 공유한다던데 백김은 공유해도 난 연락 별로 안 하고 싶다. 진짜 좋아했던 사람이면 그 사람과 다 같이 연락하고 이러고 싶지 않죠. 그냥 거기서 끝내고 싶지. 얼마나 짜증났으면 다시 연락하고 싶지 않다고 했냐고. 근데 이거는 짜증나서 그런 건 아니에요. 짜증나서 그런 거 아니고 그냥 이거는 백김의 성향이고 저런 거는 이 사람에게 마음이 많이 갔기 때문에 이 사람과 관계가 끝나면 더 이상 인연을 이어가지 않는 어떻게 보면 옛날에는 저게 당연한 거긴 했어요. 옛날 사람들은 남사친 여사친은 뭐 있을 수 있어도 전 애인하고 연락하면서 친구로 지내는 거는 상상도 못 했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그래도 좀 많아졌잖아요. 뭐 요즘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뭐 예를 들어서 한 30년 전에는 전 애인이랑 연락한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일이었어. 근데 한 10년 전? 뭐 약간 썸이 뜨고 이러면서 뭐 전 애인하고도 연락하고 뭐 이런 게 뭐 어느 정도 허용되는 시대로 좀 바뀌었잖아요. 근데 어쨌건 백김님은 또 저랑 같은 세대의 사람이다 보니까 뭐 누군가와 헤어졌으면 끝이지. 그게 더 깔끔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심리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뭐 굳이 그치. 그리고 그렇게 연락하는 자기 마음도 힘들고 백김은 결심을 합니다. 갔다 올게.
시병숙을 다시 찾아가고, 이날 영자님이죠? 영자님 이날 완전 취했었는데, 취해가지고 막 돈 물어보고 그리고 비틀거리고 막 그랬었는데, 이날 자꾸 사람들이 깨워. 사람들이 여기서 아침에는 시병숙님이 편지 쓴다고 깨우고 불 켜고, 여기는 막 백김님이 영숙님 찾는다고 깨우고. 인터뷰? 이 시간에도 인터뷰를 가는군요. 그래서 백김은 이제 밖에서 기다리고 있고요. 그냥 잠깐 보고 자려고. 왜 이렇게 걸어와? 좀 신나게 걸어왔나 보지? 백김은 언제 이렇게까지 진심이 됐나 또 싶어요. 또 그렇게 또 몰입하게 되나 봐. 이게 3일 안에, 이게 어쨌건 3일 차인데 그렇게까지 이제 몰입하게 되고, 정말 어떻게 보면 밀도 있는 만남을 하게 만들어버리니까. 우리가 누군가와 이제 사귈 때 썸 탄다, 뭐 3개월을 썸 탄다고 해도 주말마다 만나면은 대충 뭐 12번 만나는 거고, 12번 만나면 뭐 짧게 만나는 사람들은 한 2-3시간씩 만나니까 한 30시간 만나는 거잖아요. 30시간 만난다고 치면 여기 나솔 사계에서 3일은 30시간 이상을 함께 무언가를 하니까 어떻게 보면 그만큼 밀도 있는 시간이 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영숙은 이제 잘 수 있으니까 좋겠네, 잘 수 있어서. 내일 되면 그렇게 인사하고 이것저것 할 시간도 별로 없을 것 같아서 마지막 날은 뭐 최종 선택하고 그렇게 이제 끝나고 바로 뭐 올라가고 정신없고 이제 그럴 수도 있으니까 마지막 인사를 하려고 온 거지. 이 전에 차와 이거가 시간상으로는 거의 얼마 차이가 안 나긴 하는데, 이 전에 차에서 백김이 시병숙에게 얘기한 거는 결정했어? 난 안 되겠니? 였고, 여기서는 받아들일게. 너와 되지 않은 걸 받아들일게. 잘 지내. 여기서 우리는 끝. 더 이상 너를 힘들게 하지 않겠다. 끝. 그 의미로 한 번 더 찾아온 거죠. 그렇게 다른 의미이긴 해요. 그래서 이제는 별로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현실에 부딪히니까. 백김에게는 영숙의 다른 거는 둘째쳐도 영양이라는 부분이 가장 걸린 부분이에요. 그거는 넘어설 수가 없거든. 그래서 인정하게 된 것도 있어. 백김님은 그 현실적인 질문에 자기가 대답할 수가 없잖아요. 자기가 대답할 수 없었어. 이전에 영숙님이 그러게 누가 영양 살래? 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내 잘못이 아니라 네가 영양 있는 걸 어떡하겠어. 백김은 진지하게 만남을 고려하고 있는데 나가서 현실적인 질문을 하니 백김 입장에서는 답을 못했어. 그리고 인정할 수밖에 없었지. 그러니까 본인도 현실적으로 여기서 예를 들어서 뭐 이번 기수의 24 영식님 같은 경우는 할 수 있다니까, 할 수 있다니까, 나가서 다 돼. 전출 가면 되지. 전출이요? 사랑, 재혼 하면 되지. 막 그렇게 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백김님은 나이가 있잖아. 그렇게 무책임하고 그냥 앞날을 지르는 나이가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현실에 부딪혔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시병숙님이 마지막까지도 백김을 고민했다라는 걸 백김님은 확실하게 믿고 있는데, 그 고민의 이유가 현실적인 문제다. 오케이, 그렇다면 나도 고민해보는데 지금 본인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이 안 나와. 그러니까 이게 연인은 될 수 있어도 결혼을 하게 됐을 때 결혼하고 나서 답이 안 나오는 거야. 그래서 그래, 시병숙이 그래서 고민하는구나. 그렇다면 어쩔 수 없지. 물론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도 알지만. 그러니까 이제 한숨만 나오고, 그래서 현실적인 건 방법이 없는. 그래서 화는 나는데 방법이 없어서 짜증나네. 화가 나고 짜증날 때 웃는 인류군요. 그러니까 여기서 영숙님을 설득하려면 백김님은 어떤 대안을 마련해주고, 그리고 지금까지 어떤 자상함을 보여줬으니 앞으로도 그게 유지될 수 있을 거라는 무언가를 보여준다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실제로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있는 건 아니죠. 영숙님은 박님에게 이미 마음이 끌렸고, 너무 귀여운데 뭐 어떡하겠어. 그러니까 이제 영숙님은 그냥 웃음으로 받고요. 군수 보고 창원으로 보내달라고 할까? 그러니까 너무 쉽게 얘기하네. 근데 그냥 웃자고 하는 얘기지. 현실적이지 않은가 봐요, 그런 게. 서울은 겸사겸사 올 수도 있고, 영숙님이 그 박님하고 얘기할 때는 서울은 자주 온다고는 하긴 했었어요. 자주 놀러 가는 서울과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영양과는 그 심리적인 거리가 많이 다를 수는 있겠죠. 근데 어쨌건 이거는 우리가 이제 거리 얘기를 하는 것조차 영숙님이 짜놓은 프레임에 들어가는 거긴 해요. 애초에 거리 문제가 아니었거든. 거리 문제가 아니었고, 영숙님 표현대로 나를 좋아해주는 사람과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라는 식으로 표현했잖아요. 그렇다면 바꿔 말하면 내가 좋아하지 않는 사람과 내가 좋아하는 사람의 차이야. 물론 내가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람이 나에게 굉장히 열렬한 그리고 자상한 모습을 보였다는 그런 장점은 있지만, 어쨌건 내가 좋아하지 않는 사람인걸. 보내주겠어, 현실적으로? 보내주지 않는군요. 그러니까 백김은 포기했으면서도 막상 뭐 시병숙 님이 앞에 있으면 그만큼 마음이 무겁겠죠. 놓을 때는 쿨하게 놔야 되지 않겠어? 영숙님이 끄덕. 얼른 놔. 얼른 놔. 내 생각 너무 많이 하지 말고. 에휴, 별 걱정을 다 하시네요. 지금 박님한테 쓸 편지 고민할 텐데 지금 무슨 소리를 하고 있어요. 즐겁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고, 어떻게 하다 보면 볼 수 있겠지. 어떻게 하다 보면 볼 수 있겠지, 이 말은 앞으로 못 보겠지라는 뜻이죠. 여기까지, 우리가 얼굴 보는 건 여기까지라는 뜻을 마지막으로 이제 비추는 거죠. 기회 되면 보자라는 말은 그건 보자는 말일 수도 있겠지만,
뭐 어떻게 하다면 볼 수 있겠지는 뭐 여기까지다. 그렇게 이제 마지막 인사를 건네고 들어갑니다. 백김 방식이 이제 마지막 인사를 이제 건네러 온 거죠. 백김이 왔을 때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보고 영숙님은 조금 짜증이 났을 수도 있어. 아까 분명히 거절을 한다고 돌려서 얘기를 했는데 또 왔네? 라는 생각. 또 나를 압박하러 왔나? 나를 또 원망하러 왔나? 근데 여기서 이제 백김님이 좀 말을 하다가 어쨌건 마지막 인사였죠. 마지막 인사를 건네고 돌아섭니다. 영숙님 마음도 어쨌건 뭐 편하진 않을 수 있겠지만 누가 영자님의 수면권 좀 보장해주세요. 지금 술 취해가지고 지금 숙취 때문에 죽을 것 같은데. 혼자 마음을 접을 수도 있는 건데 내가 그렇게 마음을 접고 마음 편하게 고민할 수 있도록 배려해줘서 고맙다. 처음부터 끝까지 나를 배려해준 사람. 그래요. 좋은 기억으로 가지고 가면 좋겠고 백김은 맞아. 정숙님이 어떤 이성의 후보였던 적은 없어요. 이성의 후보였던 적은 없었고 그러니까 이제 마음이 무겁지. 시병숙님을 정리하는 거는 뭐 쉬운 결정은 아니었고 힘들게 그렇게 정리를 했는데 편지 쓰라는 미션이 오니까 그 편지에 쓸 말을 가서 직접 전하고 돌아온 거죠. 편지에 쓰면 영원히 남잖아요. 자기도 쓰면서 괜히 마음이 커질 수도 있고 그 마지막 마음을 가서 전하고 온 거지. 뭐가 힘들까? 이 사람 마음을 얻고 싶었는데 얻지 못했다는 그 사실 자체도 힘들겠죠. 그리고 얻지 못했는데 방법이 없다는 현실도 힘들 거고 편지를 어쨌건 마음을 정리했는데 편지를 또 쓰는 거는 좀 아닌 것 같았다. 편지를 받으면 좀 더 힘들 수도 있지 않겠나 라는 생각도 있었고 그 미안함이 더 클 수도 있지 않겠나. 저로 인해 정신적인 것을 보태고 싶지 않았어요. 그렇게 이제 마지막 날 아침이 밝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시병숙님 아주 부지런하군요. 이제 일어나니까 이제 영자님이 화장할 거예요? 아니 이거 쓰려고. 어휴 눈부시네요. 좀 어떻게 좀 잠 좀 자게 해주면 안 되나요? 여기는 뭐 방에 나가서 쓰거나 이러기가 뭐 어려웠나 보지? 옆에서 자고 있으면은 나와서 쓰기 좀 힘들려나? 아니면 그치 핸드폰 조명도 있고 그러니까 옆에서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자고 있으면 좀 조용히 준비를 하든가. 이번에 24기에 옥수님도 드라이기 이렇게 옆에 방에 가서 하는 것처럼 이렇게 편지도 아침에 이렇게 불 끄고 있으면 자기 핸드폰으로 비추고 쓰는 것도 방법이었을긴 할 텐데 저런 것들이 근데 뭐가 잘못인지는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10기 때 그 10기 분들이 어떻게 보면 뭐 저희 채널의 분석을 굉장히 불편해했던 그 시작이 실은 영숙님의 분석부터긴 했었는데 그때 시병숙님이 그 돌탑을 돌면서 했던 그런 말들이 저는 굉장히 인상적이었거든요. 굉장히 특이하다고 생각했어.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어쨌건 돌싱이 되면서 그 아픔의 과정을 겪어서 그랬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이혼의 과정에서 내가 너무 순수했다. 뭐 세상 사람들이 나에게 왜 이렇게 손가락질 하는지 모르겠다. 그런 주변의 사람들은 나는 연약하고 선한 존재. 이 프레임에 이제 갇혀버리면 시야가 좁아지죠. 내가 사람들에게 어떤 배려를 해야 될 필요성이나 이런 거를 잘 못 느끼게 돼버리지. 노래 가사로 편지를 대신 했고요. 자기소개 때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면 2절을 불러주겠다고 했었구나. 그래서 2절 가사를 적어서 마음을 표현했고 그래서 혼자에게 미처 단 부르지 못한 그 노래의 남은 가사를 당신과 함께 완성하고 싶습니다. 심영숙님이 좀 어떤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이냐면 편지는 뭐랄까 굉장히 그 존칭과 다정함을 담았거든요. 당신과 함께 완성하고 싶습니다. 목마른 사슴이 뭐 우물을 찾습니다. 뭐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 편지는 그렇게 썼지만 대하는 태도는 굉장히 좀 상대를 압박하는 그런 말들이 많이 나온단 말이죠. 저런 편지로 자기는 뭐 이렇게 다정하고 이렇게 약자로 그리고 사슴 그리고 이제 그런 식으로 자신은 이게 착하고 선하고 작은 존재로 사슴 같은 그런 걸로 비유를 하는데 정작 나와서 이렇게 워딩으로 뱉는 상대를 할 때는 상당히 압박한단 말이지. 자기의 선택에 대해서 사람들이 비난한다는 생각에 빠져 있는 걸 수도 있죠. 실제로 시병숙님이 뭐 그냥 살아가는데 누가 뭐 비난을 하겠어요. 그런 사람이 뭐 몇이나 되겠어. 이혼할 수도 있는 거지. 2번 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그거를 스스로가 너무 좀 크게 받아들이는 거야. 삶의 가시밭길 위에 그 어떤 악천후가 펼쳐진다 해도 흔들리지 않고 오롯이 나를 바라봐 줄 수 있는 그런 등대 같은 사람을 만나게 해주세요. 어쨌건 10기 때 제가 이 시병숙님의 분석을 하고 그때 10기 분들한테 좀 피해가 될 수 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 뒤로는 좀 저도 그래 우리 채널은 비난의 채널과 좀 다르게 가자 하면서 방향성이 잡히긴 했는데 그 모습이 많이 바뀐 줄 알고 그래 참 멋있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본질은 크게 바뀌지 않은 아직은 갈 길이 먼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가시밭길에 어떤 악천후가 펼쳐진다 해도 흔들리지 않고 함께 헤쳐나갈 수 있는 사람을 만나게 해주세요가 보통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그게 건전한 생각이라고 제가 항상 말해왔고 근데 영숙님은 그 당시에 물론 그 당시가 지금의 영숙님 아닌데 흔들리지 않고 오롯이 나를 바라봐 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은 없어요.
가시밭기로 해서 악천후가 펼쳐지는데 내가 아무것도 안 하는데 물론 아무것도 안 한다고 했지만 그냥 나를 그렇게 바라봐주는 등대 같은 존재는 없어. 그건 말 그대로 등대를 사야 돼. 그거는 사람의 단면적인 면, 1차원적인 사람이 존재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사람이 입체적인 사람이고 입체적인 사람인 걸 인정하지 못하는 마음이야. 그래서 지금은 박님을 귀엽게만 보고 있지만 박님에게 자꾸 정답을 얘기하죠. 나한테 이렇게 해, 이렇게 말해. 백김은 나를 오롯이 바라봐주는 그런 존재. 끝이야. 나는 이 안에서 비련의 여주인공. 끝. 이게 1차원적인 구도로 해서 지금 보고 있거든요. 본인이 노력을 해야 되거든. 내가 백김이 좋으면 백김과 잘해보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고, 박이 좋으면 박하고 잘해보려고 박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노력을 해야 돼. 백김은 정리를 해야 돼. 그래서 내가 노력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나는 노력을 안 한단 말이지. 본인은 한다고 생각해. 괴롭다고 생각해. 하지만 지금 이 안에서도 흑김이나 16영자님이 보는 기에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단 말이죠. 이제 그런 것들이 본인의 노력으로 얼마든지 이 안에서 복잡한 구도를 만들지 않을 수 있었어. 그리고 박과의 관계에서도 박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바람 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박에게 어떤 정답을 자꾸 강요한다? 이러면 이게 지금은 프로그램 아니고 그러니까 그렇지만 그게 안 돼. 박이 저렇게 항상 귀여운 모습으로 등대 같은 존재로 남을 수 있을까요? 안 돼. 백김도 못 그래. 그건 상대를 어떤 등대 같은 존재로서 그 자리에서 그 모진 바람이 있더라도, 모진 바람이 지금 내 말도 있어. 영숙님이 그랬어. 내가 타박해도 괜찮냐고. 타박이라는 모진 말 속에서도 너는 오롯이 그 자리에 등대처럼 있어야 된다는 말도 있단 말이야. 그 말도 포함되어 있단 말이야. 그게 실은 같은 맥락으로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는 게 좀 안타까워요. 박하고 커플이 돼서 좋을 때도 타박을 상대가 버티게 할 생각을 할 게 아니라 타박을 안 할 생각을 했으면 얼마나 더 좋을까. 서로가 함께 노력하는 그런 관계에서 타박하고 타박받는 관계보다 서로 함께 노력하는 관계가 더 낫잖아. 타박하는 관계는 실은 어떤 한쪽에 문제가 있고 어떤 한쪽은 그 문제를 바로잡는 관계로 볼 수도 있지만, 타박하고 타박받는 관계는 타박하는 사람은 정답을 요구하는 관계일 수도 있어요. 내가 정답을 생각하고 인간을 1차원적으로 보니까 그 1차원에 맞는 100점짜리 인간이길 바라는 마음에서 타박을 한단 말이에요. 상대가 좀 내가 보기에 부족해 보여도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그래야 관계가 오래 가지. 그리고 지금 뭐 미스터 박이나 백김이나 저 나이에 지금 새로운 사람을 만난다라고 했을 때 저 나이에 뭐하러 자기를 타박하는 그런 사람을 만나겠어요. 지금 안 만나도 자유롭게 그냥 예를 들어서 영양에서 왕처럼 살고, 박도 지금 자유롭게 뭐 칭따오 가서 맥주 한잔하고 와가지고 또 친구들이랑 놀고 애 보고 재밌고 그렇게 사는데 뭐하러 타박받으면서 그 먼 거리를 왔다 갔다 하겠어. 아무도 안 해요. 아무도 안 해. 그런 사람은 없어. 처음에 사랑의 문이 멀어서 처음엔 자상한 모습, 그런 모습을 연출할 수 있겠지만 그건 보통 사기꾼일 가능성이 높아요. 위험해. 이건 영숙님에게 위험한 일이야 실은. 그렇게 모진 바람에도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는 등대 같은 사람은 등대 같은 1차원적인 모습을 연기하는 사기꾼밖에 없어요. 아니면 하자가 있는 사람이나. 근데 하자가 있는 사람은 또 영숙님이 싫을 거잖아요. 그럼 사기꾼밖에 안 남아. 그렇게 되면 인간은 등대처럼 존재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수동적이면 안 된다는 얘기야. 같이 노력해야 된다는 얘기야. 등대 위장꾼들이 많거든. 그 1차원적인 여성분들의 어떤 그 로망을 채워주는, 뭐 남성의 로망을 채워주는 사기꾼도 많지만 어쨌건 그런 등대 위장, 모든 걸 해도 다 받아줄 것 같은 그 세상 자상한 아빠 같은, 아빠가 아닌데 어떻게 아빠같이 합니까? 그래서 이런 글들을 보면 영숙님은 이제 본인이 꿈꾸는 어떻게 보면 그런 온화하고 그리고 내가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바라지만, 또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그 100점짜리 모습에서 벗어나면 또 그거에 대해서 지적을 한단 말이지. 그러니까 내가 그런 온화하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을 원하면 그 사람을 정말 그렇게 또 존중하고 그 모습 그대로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필요가 있겠죠. 24 영식이 영숙 만나면 다 받아줄까요? 24 영숙님은 다 받아주는 스타일 아니에요. 24 영숙님은 무책임한 스타일이에요. 24 영식님이 다 받아주는 스타일 같죠. 근데 생각해봐요. 왜 아니냐면 24 영식님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자기가 이 사람을 지금 미친 듯이 너무 좋아. 근데 그 상태에서 미래에 자기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미래에 자신의 마음이 어떻게 될지, 자기의 마음이 식을지 어떨지 그거에 대한 책임감이 없어. 경험해 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슈퍼데이트권 까가지고 다 뿌리겠다는 소리를 하는 거야. 내가 무조건 전출하겠다는 소리를 하는 거야. 책임감이 없어요. 그건 책임감이 아니야. 지금 당장은 진심이겠지만 결과적으로는 공수표가 될 가능성이 높죠. 공수표를 날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책임감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 말을 털썩같이 믿었어. 진짜 전출 올 수 있어? 아 그래 언제? 아 금방 오지. 아 그래 알았어. 하다가 나중에 못 와. 그럼 뭐야? 실망하죠. 공수표야.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자기의 한계를 모르는 거예요, 그건. 근데 당장 이번에 24광수는 물론 여러 가지 단점도 있지만 자기가 진짜 진심일까 아닐까를 스스로가 의심하고 확인하려고 들잖아요. 물론 그 과정에서 지금 어장이 형성되는 느낌이긴 한데 그런 부분에서 영식님은 아직 경험이 많이 필요한 상태죠. 경험을 많이 해야지. 아직은 이번에 솔로나라 나와서 좋은 기회가 된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이 되어줬으면 좋겠다. 편지를 다 썼고요. 영자님도 이제 아침에 일어난 김에 또 편지를 쓰고 있군요. 여기서 이제 영자님이 이제 한 명한테만 썼냐.
근데 이제 여러 명한테 써도 되는 거야? 애초에 여러 명한테 쓸 고민도 안 했어. 뭐 여러 명한테 쓰고 싶으면 쓰는 거지. 근데 정말 만나보고 싶은 이성한테 쓰라던데? 이런 걸 보면 영숙님은 정말 만나보고 싶은 이성이 애초에 한 명이잖아요. 여러 명한테 써도 되는 거야? 정말 만나보고 싶은 이성한테만 쓰라던데? 라고 하면 여러 명한테 안 쓰고 나는 한 명한테 쓴 이유가 정말 만나보고 싶은 이성한테만 쓰라고 해서 나는 그 이성은 한 명이어서 한 장만 썼는데? 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영숙님은 정말 만나보고 싶은 이성이 한 명인 거잖아요. 지금 아침에 결정된 걸까? 아니면 어제 백김하고 이제 그런 일이 있어서 한 명이 된 걸까? 물론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어쨌건 정말 만나보고 싶은 이성은 한 명이라는 거지. 미스터 박님께라고 굉장히 잘 쓰는 글씨로 영수님은 편지를 쓰라니까 백김한테 써야지 했는데 조금 아쉽다. 근데 여기서 만나보고 싶은 이성이 아니기 때문에 백김한테는 이제 편지를 쓸 수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영자님은 고맙고 미안한 마음. 그런데 여기서 더 올라가지 않으니까 괜히 이걸 편지에 썼다가는 뭐 착각을 불러올 수도 있지 않겠냐. 백김이 나한테 좀 진심이었는지 알겠고 그 마음을 받을 수 없는 게 미안한 거지. 그러니까 미안하면 더 빨리 정리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 미안함을. 내가 괜히 편지로 마음 전달하면 그냥 너무 빚만 진 것 같고 그분한테 여기서도 이제 심리영자는 착각 아닌 착각을 할 수 있으니까 뭐 안 쓰는 게 좋지 않겠나. 그리고 이제 남자들 편지는 그 박과 흑김은 영자, 영숙 약간 암호처럼 해놨죠. 근데 이렇게 빵숙 해놓으면 당연히 이제 10영숙이긴 하죠. 왜냐면 0이 들어가는 영숙은 10영숙밖에 없긴 하잖아요. 이게 정말 22영숙인데 이렇게 쓰진 않았을 거 아니야. 근데 물론 거기서는 한 번 더 생각할 필요가 있긴 하겠죠. 한 번 더 생각하고 해야 되지만 여기서 이제 이러면 누가 알아? 이러면서 이건 뒤에서 박님 파트에서 같이 볼게요. 박님과 10영숙님 얘기해서 보겠지만 10영숙님은 저게 22영숙인지 자기일지 모른다라고 생각하고 끝까지 안 열어봐. 다른 사람들 다 열어볼 때까지. 저게 뻔히 자기한테 보낸 걸 줄 알면서 자기에게 이 이름을 저렇게 쓰지 않은 걸로 끝까지 모른 척하면서 뭐 실제로 몰랐을 수도 있겠죠. 근데 몰랐다면 저 정도를 유추할 수 없다고 실망스럽긴 해요. 0이 들어간 숙은 자신밖에 없는데 같은 시각 십정숙의 방. 십정숙님 이제 일어나고요. 편지를 보고 자기한테 이제 온 건 없죠. 영숙이고 영자고 이 두 개가 이제 기수가 없다라고 하는데 기수가 없다고 그냥 영숙님은 무시해버리거든요. 지금 약간 맘상했어. 저렇게밖에 딱 하는 게 누군지 모르겠다고 한 게 딱 이게 10이라고 딱 써 있어야 이제 자기고 자기가 이제 나한테 왔네 이러면서 할 텐데 그래서 이제 모른 척을 해버리는 거죠. 나는 미스터 박 이렇게 미박도 아니고 미스터 박 이렇게 꼼꼼하게 딱 써서 줬는데 저렇게 성의 없이 영숙 그러니까 영숙님은 그거에 대해서 맘상해가지고 모른 척 해버려. 그렇게 해서 십정숙님은 그냥 누워버리고요. 백김은 지금 마음이 상해했을 것 같은 정숙에게 일어나야지 디비질 일도 없고 그게 나도 편지 뭐 안 주고 받았어 라는 그 암시죠. 정숙님이 아우 편지 보니까 디비지겠다. 백김은 그냥 디비질 일도 없고 그러면서 일단은 배고파 라고 하고 정숙님은 오케이 하고 일어나거든요. 이게 이 장면만 보면 백김님이 정숙님에게 예를 들어서 내가 정숙님 입장이면 나 같은 사람이 그렇다면 백김님 되게 무례한 거거든요. 근데 정숙님 관점에서 보면 이것만 봤을 때는 정숙님이 싫지 않았을 겁니다. 정숙님이 그래도 나를 불러주고 나랑 같이 밥 먹자고 같이 밥 해달라고 저렇게 하는 거는 정숙님이 뭐 살짝 뭐 완전 막 엄청 좋다라기보다는 어쨌건 나를 찾고 나한테 역할을 주는 것 자체는 정숙님이 이 장면에만 봤을 때는 좋아했을 거야. 정숙님 성격에. 정숙님은 저런 거를 막 싫은데 억지로 하는 건 아니거든. 그래도 나를 찾아주네? 그래도 나한테 말을 거네? 같이 밥 먹자고? 알았어. 내가 또 솜씨발이 한번 해볼까? 그 느낌이거든. 근데 이것까지는 오케이인데 갔는데 지들끼리 내가 밥 해놓으니까 지들끼리 먹어? 이건 배신감이지. 밥 해줘. 알았어. 와서 이것 좀 썰어. 내가 밥 맛있게 해줄게. 이건 친구끼리 물론 이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고 그러면 좀 얘기가 복잡해지지만 이거는 정숙님이 싫어하는 포인트는 아닙니다. 근데 이제 저렇게 했으면 나머지 사람들이 좀 돕고 그리고 막 우리 이렇게 3일간 밥 해줘서 너무 고마워요. 이렇게 하면서 뭐 오늘은 정숙님이 뭐 이것까지만 하고 나머지는 우리가 할게. 가서 이제 쉬어. 뭐 이렇게 하면서 좀 나머지 사람들이 좀 뭐 좀 하고 이랬으면 훨씬 좋았지. 이거는 문제가 안 돼. 근데 이 뒤에서의 나머지 사람들이 정숙님의 어떤 역할이 그냥 밥 해주는 사람 그렇게 행동을 해버리니까 그게 문제인 거지. 이거는 정숙님에게는 맞아. 가치를 인정해주는 일이야. 정숙님은 저게 하나의 무기니까 말 그대로 요리를 칭찬받는 거는 정숙님 입장에서는 뭐 이쁘다라는 말을 듣는 것과도 비슷해. 그럼 정숙님은 약간 뭐 이렇게 칭찬받고 이럴 때 그때의 어떤 희생을 마다하지 않아요. 그걸 되게 기꺼이 즐겁게 하는 사람이란 말이야. 정숙님은 신나게 이제 오케이 하고 정숙에게 무난 인사 후 백김은 뭐 나는 이미
정리했다는 말에 끝났어? 정리했어? 뭐 과감히 정리했어. 이 전날 이제 정리를 했죠. 정리를 하기는. 백김도 저렇게 당연하게 밥 달라고 하는 게 굉장히 이제 무례한 행동인데, 근데 그거는 정숙에 대해서 잘 알기 때문에, 잘한다고 말하기도 좀 웃기지. 만난 지 며칠 됐다고. 근데 정숙님과의 관계에서 정숙님은 저걸 좋아했을 거고, 백김과 정숙 사이에서 저런 거는 크게 이거는 큰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뒤에 행동들이 문제인 거죠. 맞아. 이렇게 엄마들이 김치 막 김장해가지고 열심히 해서 그거 하지 마세요. 그거 그냥 사 먹으면 되는데 자꾸 왜 해요? 그러면 실망해. 김장 하지 말라고? 그럼 실망해. 이번에 반찬 만든 거 주세요. 그러면 막 밤새 막 밤을 새지진 않지만 그거 막 반찬 만든 거 주면서 좋아하시고, 약간 그런 마음이 있죠. 정숙님은 이분들이 가족이 아니면서도 내 요리를 좋아해? 나를 찾네? 그거 자체는 즐거운 일이야. 여출들 사이에서 따돌림 같은 게 있었던 건 아니고, 따돌림과는 좀 다른데, 밤새 막 붙잡고 그렇게 하면서 정숙님이 이렇게 좀 대등한 어른은 아니고, 이렇게 좀 눈치 없이 끼어있는 꼰대 어른? 약간 이런 느낌. 그러니까 부장님이 와가지고 회식비 다 쏘아도 부장님이 끝까지 남아있거나 그러면 사람들이 싫어하잖아요. 피곤해하잖아. 그러니까 부장이고 어른이니까 얘기는 들어주지만, 예를 들어서 거기서 이제 부장님이 오늘 사람들이 이제 와가지고 부장님 오늘 회식하시죠? 그래? 자 법인카드 갖고 어디 가서 먹자 해가지고 했는데, 얘가 어디 가서 먹자는 회식 장소만 듣고 거기끼리 가서 지네끼리 먼저 먹기 시작한 거야. 부장님이 약간 느껴서 너네들 뭐하냐? 이렇게 약간 이런 느낌이지. 이게 좀 벽이 생긴 건 있죠. 벽이 생긴 거. 우리랑은 좀 다르다. 백김이 정리됐다. 아침에 이제 밥을 해달라는 마음은 좋았대. 그래, 이거는 좋다니까. 물론 이게 백김이 잘했고 못했고를 떠나서 정숙 관점에서 그렇다는 거지. 그래서 좋았고 후련했고 찝찝한 느낌도 있는데 좋았어요. 밥을 해달라는 것 자체는 정숙님 성격에서 어김없이 아침 당번은 십정숙. 근데 옆에 보면 이거 흑김이지. 흑김님이 그래도 도와주고 있네요. 정말 이렇게 푸짐하게 막 준비를 하네요. 화려한 마지막 날인 만큼. 여기 황도 돕고, 황과 흑김이 그래도 많이 도왔나 보네. 영숙은 부엌에 와서 요리를 도운 적이 한 번도 없다고. 그러니까 이게 어떤 호의가 너무 당연해진다는 게 좀 안타까워. 소심 씨도 한편으로는 물론 그 기수분들이 뭐 나쁜 분들은 아니었는데, 소심 씨가 마지막에 순자한테 마지막 그 순자를 위한 특별식을 준비할 때도 사람들이 와서 밥 됐어요? 기웃기웃. 약간 그런 느낌이거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 게 좀 그런 것 같아. 이 사람이 그렇게 뭐 5박 6일 동안 그렇게 했으면 뭔가 이 사람을 위해서 좀 나머지 사람들이 좀 해줄 법도 한데,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소심 씨는 정말로 대인배였지. 그걸 가지고 뭐 힘들다거나 아니면 그걸 가지고 뭐라고 한 적 한 번도 없고. 황이 많이 했대요. 황이 이게 어떤 신비로운 어떤 사람이 아니라 그냥 되게 사랑받고 싶지만 자신 없는 애 같은 사람이더라고요. 그렇게 생각하고 봐야 돼. 근데 이제 황에 대해서 그 미스테리가 딱 풀리는 그 순간 너무 실망감이 큰 거야. 그러니까 황이라는 인간에 대한 실망감이 아니라 그냥 너무 신비롭게 봤던 내가 황 씨에 대해서 현혹됐던 내 자신에 대해서 실망감인 거지. 지금 다시 돌이켜서 생각해보면 황 씨가 나도 주방 안 들어갈 거예요 라고 말한 게 이기적인 말이 아니야. 정숙님이 혼자 남아가지고 혼자 막걸리 먹으러 갈 때 나 이제 주방에서 못 볼 줄 알아요? 그럴 때 황이 나도 이제 주방에 안 갈 거야. 그 말이 지금 생각해보면 뭐야, 지금 혼자 된 사람 약 올리는 거 뭐야,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주방에 안 들어오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여러분 좀 주방에 가시죠, 나랑 정숙님만 합니까? 하는 사람만 합니까? 라는 메시지를 하려고 했던 걸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요리는 혼자 해도 설거지는 나머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거잖아. 나머지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하고. 그러면 최소한 정숙님은 설거지에는 손도 안 대게 해줘야 돼. 기본적으로 세팅, 설거지, 치우는 거 이거는 정숙님이 손도 안 대게 해줘야 돼. 기본적으로. 장 보는 것도 뭐 장 보는 거는 뭐 직접 장봐야 요리할 때 편할 수는 있겠지만, 아니 아까 내가 채팅창에서 봤어. 맞아, 정숙 씨가 설거지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정숙님이 라방에서 뭐 그렇게 말했다면서. 그건 너무 심했지. 아니 근데 이게 정숙님도 생각해봐야 돼요. 정숙님이 이게 실컷 퍼주고 욕먹는 부분이 있다니까. 차라리 조금 깍쟁이 같아도 그냥 말로 그냥 그거 참 안 됐다고 그냥 안 해줄 건 안 해줘도 돼. 자기가 좀 자기 선 지켜도 돼. 근데 또 뭔가 이 사람이 어떤 나를 원하고 어떤 칭찬 혹은 어떤 나의 희생을 바라는 그런 약한 모습이면 다 퍼준단 말이야. 또 거기서 리더 역할을 해야 되고 막 그러면서 다 퍼주고, 그러고 또 이 사람들이 내가 퍼주는 것만큼 또 이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인정해주지 않으면 거기서 또 상처 입고. 그러니까 애초에 인간에 대한 기대나 그 갈망이 너무 커. 그럴 필요 없어. 정숙님이 뭐 좋게 말하면 그러니까 너무 정이 많은 거지. 정이 많고 이성의 힘이 약한 거예요. 이렇게 되면 너무 감정적으로 행동하고 사람에게 너무 기대감이 커지고, 그러니까 백김과의 관계에서도 그런 일이 생기고 아침까지 사람들 붙잡고 자기의 어떤 감정적인 하소연을 하고,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같이 같은 대등한 이 출연자로서 생각을 못 해버리는 거야. 이 사람은 피곤한 부장님 이렇게 되는 거지. 같은 동급의 직원이 아니라 약간 부장님, 지금 뭔가 이렇게 우리한테 하소연하는 부장님 이렇게 돼버리니까 거리감이 오히려 생겨버리고. 그런데 정숙님은 내가 이 동생들, 내 친한 동생한테 이 정도 하소연도 못하나 생각하니까 더 배신감 느끼고 상처가 크고 외로움이 크니까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좀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사람에 대한 기대를 낮추는 방법 같은 것도 있을까요? 인간은 기본적으로 선한 존재는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해요. 자기가 제일 중요한 거야. 어떤 관계에서도 이 사람이 나를 굉장히 아끼는 것 같지만 그래도 다 별개의 독립된 존재고, 그런 생각을 해야겠죠.
맞아, 그런 것도 있어. 그러니까 본인은 굉장히 희생하는데 정숙님이 남들의 성향이나 이런 거를 좀 획일화시켜서 그걸 좀 무시하는 경향이 있지. 예를 들어서 정숙님의 희생 중에는 정숙님 생각이 어떤 게 있냐면, 흑김님이 자기소개를 할 때 묶었어요? 라는 질문도 정숙님 입장에서는 희생이야. 나의 이미지를 희생해서 흑김의 긴장을 풀어준다. 근데 그 이미지의 희생 과정이 분명히 어떤 부분에서는 흑김을 긴장을 풀어주고 분위기를 풀어주고 백김 같은 사람이 어떤 드립을 덧칠 수 있는 판을 깔아준 건 맞는데 본인의 이미지를 깎아먹은 것도 있고, 그게 어떤 사람에게는 불편하고 어떤 사람의 기회를 날리는 부분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요리를 막 하는 것도 물론 너무 희생적이고 너무 좋은데 이게 어떤 사람은 원하지 않는 걸 수도 있고, 이 정숙님이 약간 그 자기는 희생한다고 생각하지만 다양한 사람들에 대한 이해는 좀 없고 본인의 감정대로 판단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퍼주고도 욕먹고 퍼주고도 오해를 사고 이런 일들이 자꾸 생기는 것 같아. 그러니까 좀 덜 나서고, 그리고 인간에 대한 기대치를 낮추고 누군가 요청해줬을 때 해주면 돼. 그런 게 정숙님에겐 좀 필요하지 않겠나. 나는 진짜 솔직히 아무리 그래도 설거지를 설마 정숙님이 했을까 솔직히 싶어. 잘 안 믿겨. 진짜 그랬을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 이게 지금 여기 사람이 10명인데 10명분의 식사를 하는데 설마. 그래서 이거 세팅해서 가져가라고. 여기서 진짜 설거지 한 번도 안 한 사람은 솔직히 진짜 말도 안 돼. 진짜. 근데 이게 워낙 편집되다 보니까 뭐라고 말은 못하겠어. 시병숙님이 오기도 전에 이제 폭풍 흡입인데, 아니 인간적으로 좀 떠놓고, 여기 접시도 많고 그렇구만 여기다가 시병숙님 자리 따로 빼가지고 거기다가 떠놓고 해야지. 이게 너무한다 인간적으로. 그래서 그냥 분위기가 그냥 다 먹어버리는 분위기란 말이에요. 아니 그 찌개 끓여서 갖고 올 텐데 좀만 기다리지. 이건 너무 심했어. 이게 장면을 다시 영상을 돌려봐야겠지만 누구 하나가 이렇게 먹으니까 그거에 따라서 그냥 우르르 그냥 같이 그냥 먹어도 되나 하면서 이제 남들 하니까 그냥 같이 그냥 우르르 돼버린 것 같아. 그나마 백김이 뭐 하나는 좀 남겨놔야 될 것 같은데 라고 하는데, 아니 이왕 생기셨으면 다른 것도 좀 같이 챙겨주시죠. 응? 십정수 까칠해서 성질낸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까칠해 성질 낸다라고 이제 하지만 지금 다른 사람들도 지금 십정숙님이 까칠하고 성질 낸다라는 프레임이 다들 그렇게 물론 편견이지만 그렇게 생각해버리는 거야. 지금 십정숙 까칠하다. 괜히 잘못 건들면 밤새 하소연 당한다. 이게 지금 십정숙이 만들어낸 이미지예요. 이게 본인이 판 무덤이야. 그러니까 이게 물론 여기서 되게 이 사람들이 잘못했거든요. 이러면 안 되지. 솔직히 3, 4일 내내 고생해서 밥 해준 사람 여기 와갖고 자기 먹거리도 없으면 그거 너무 심하지. 솔직히 이거 너무 심한데, 근데 이게 그래서 사람이 이미지를 잘해야 돼. 이건 까칠해서 성질 내는 게 아니라, 아니 자기가 밥 했는데 왔는데 먹을 거 없으면 이건 성질 내지. 그러니까 여기 뭐 식당이야? 그러니까 진짜 식당이면 인정. 사장님 거 따로 안 빼놔도 되니까 식당이면 인정. 아 그치, 백김이 챙겨야 되는 것도 맞지. 백김이 뭐 불렀으니까. 근데 저거는 뭐 누가 챙기는 걸 떠나서 다 같이 챙겨야지. 서로가 누가 먼저 할 것도 없이 챙겨야지.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이거는 물론 이 사람들이 잘못이지만 정숙님 관점에서 이 상황이 되기까지 이미지 관리에 실패했다. 정 많고 좋은 언니로 이미지 메이킹 할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까칠하고 성질내는, 하소연하는, 그렇게 이제 우리와는 좀 거리가 있는. 여기 지금 보니까 3명이 없네. 3명이. 흑김이랑 황것도 없네. 그래서 여기서 그래도 백김이 정숙을 부르러 옵니다. 그냥 이 사람들이 원하지 않는데 내가 알아서 막 다 퍼주는 거는, 그건 괜히 내 스트레스만 쌓이는 것 같아. 황이랑 같이 요리하고 있네. 황이 나 주방에 안 들어갈 거야, 나도 안 들어갈 거야 했던 말이 말 그대로 정숙님하고 나만 하네? 이런 느낌 때문이었겠네. 정숙님이 콩나물국 5분 뒤에 오는데, 콩나물국 5분 뒤에 오는데 뭐 좀 먼저 먹고 있을래? 라고 말하려다가 왔는데 이미 먹고 있어. 누가 밥 먼저 먹으래. 어른이 안 왔는데. 정숙님이 그래도 할 말을 탁 해가지고 그래도 괜찮았죠. 저기서 그냥 혼자 맘상하고 돌아섰다면 되게 뭐랄까 고구마였을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근데 정숙님은 나서는 것 자체는 정숙님에게는 기쁜 일이에요. 스트레스가 풀리는 일이야. 배 얼음. 배도 아마 아차 싶었을 거야. 근데 여기서 시병자님 지금 정숙님에 대해서 좀 스트레스가 있었죠. 밥은 안 먹고 달걀 먹고 있었어. 좀 기다렸다 좀 같이 먹지. 그래도 뭘 먼저 먹었어도. 그나마 22 영숙님이 너무 맛있다 언니. 이것도 철없고 좀 그렇긴 한데 그래도 언니 거 너무 맛있다. 이게 좀 낫지. 나 밥은 안 먹고 있었는데 계란 먹고 있었는데 이것보다 언니 거 너무 맛있다. 이게 그래도 이건 어쨌건 칭찬은 칭찬이니까. 20의 영숙도 좋아 보이진 않는데 이게 이렇게 비교가 되니까. 20의 영숙님은 차라리 그냥 너무 애 같으니까 그냥 그래 니가 맛있으니까 됐다. 알았어 야 내 거 생각해 이렇게 되는데 나 밥 안 먹었는데 계란 먹었는데 이거는 야 씨 그걸 말이라고 하냐 이렇게 되긴 하지. 또 입에 넣으면서 그 말을 하고 있어. 그러니까 실은 정숙님 입장에서 더 화가 나지. 백김은 이제 자리를 내주고 저기 이제 미안하니까 저쪽에 시원한 데가 밥 안 줘? 그때 박님은 나는 안 먹었는데라고 거짓말을 했던 것 같은데. 나는 안 먹었다.
먹었다고? 아까 먹고 있는 거 봤는데. 흑김 이제 들어왔네. 정숙님 진짜 빡치지. 이런 상황에서 안 빡치는 사람이 어딨어. 저거 요리를 하는 데까지는 기쁠 수 있지만 실컷 요리하고 있는데. 그래서 뭐 영숙님이 밥 돌려올까? 그러면서 이거 나눠 먹고 있었어. 근데 이제 정숙님은 서운하지. 뭐 한쪽이 파진 밥을 먹으라고 주는 거니까. 뭐야, 일어나는 척만하고 안 일어나는 거야? 그래도 정숙님 거를 그래도 백김이 따로 챙겨놨고, 흑김은 그냥 바나나 먹는 거야? 지금 체중 관리하나? 이때 시합을 앞두고 있었잖아요. 시합을 앞두고 있었고, 그래서 성격적으로 예민해져 있을 수도 있겠긴 하겠네. 백김 오빠 진짜 현명하다. 그러면서 여기서 뭐 정숙님 거 따로 챙겨놨다고 이렇게. 영자는 별로 뭐 그러냐라고. 그래서 백김이 난 짠 거 별로 안 좋아해. 무슨 말을 하려고 저 말을 한 거지? 애미야, 음식이 짜다? 이건 아니겠지? 저기서 짠 거 별로 안 좋아해. 그래서 이게 좀 심심하니 맛있다. 그 말을 하려고 한 거 아닐까? 설마 난 짠 거 별로 안 좋아해. 그러니까 다음에 염도를 다음에 낮추길 바래? 뭐 이건 아닐 거야. 저거는 그냥 칭찬을 하려고 빌드업이겠지. 저거는 시작은 아마 그랬을 거야. 참고로 난 짠 거 별로 안 좋아해. 근데 이거는 조금 짭조름한데 너무 맛있다. 이 말이었거나 어쨌건 칭찬으로 이어지는 빌드업이었을 거야. 아니야? 다음번에 자기 맛에 꼭 맞게 꼭 하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내가 참고해야 해? 그러니까 백김은 저게 진짜 타박하려고 한 게 아니고 정숙을 칭찬하려는 의도로 시작을 했을 거야. 진짜로. 뭐 저게 설마 다음엔 그렇게 해라 그건 아니겠지. 왜냐면 다음에 얻어먹을 기회도 별로 없을 거야. 나는 뭐 타박의 의도라고 생각하진 않는데 설마 그걸 저기서 대놓고 말하진 않았을 거고, 저게 이제 어떤 칭찬의 의도로 시작한 말인데, 오라버니하고 동생인 맛은 좀 참고 좀 해줘야 되잖아. 그러면서 여기서 내가 참고해야 돼? 라는 말에 이제 거기서 대응한 거지. 내가 원래 짠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건 맛있네. 아니면 내가 별로 짠 거 안 좋아하는데 심심하니 좋네. 막 그런 의미겠지. 그래서 혼자 다른 길을 걷는 22영숙님의 먹방이군요. 그러면서 뭐 끝까지 자기 할 일만 하네. 언니 먹는 일. 언니가 하니까 맛있는 거야. 그 와중에 정숙님 칭찬 한번 던지고. 그러면서 문제의 식사 장면이 끝났지만 문제의 흑김 장면이 나오는군요. 너 준비 다 한 거야? 응. 그러면서 뭐 갈까? 그러면서 이제 산책을 나가고요. 마음이 좀 달라졌나요? 저는 마음이 시시각각 요동치는 질풍노도의 시기입니다. 근데 이 말은 물론 흑김님이 이걸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지만 어쨌건 영숙님은 아까 편지를 쓸 때 내 마음을 전하고 싶은 사람에게만 쓰세요라고는 미션에서 그러면 한 명뿐이라고 했어. 그러면 영숙님은 질풍노도 시기는 아니죠. 아니잖아. 편지를 한 명한테만 썼잖아요. 미션에 정확히 미션을 따라서 한 명한테만 썼단 말이죠. 근데 여기서도 질풍노도의 시기다라고 이제 말을 하면서 제대로 된 언지를 안 주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흑김님이 다시 한번 확인해. 왜냐면 흑김님은 지금 영숙의 태도도 다 봤고, 그리고 밖과 일어나는 것도 다 봤단 말이에요. 후보군이 몇 명인지도 아직 안 됐나요? 2명이었죠. 그래서 언제 2명 됐어요? 지금 정보를 쭉 수집하고 있어. 그래서 어제 2명 됐대. 어제 2명 됐다는 말이 이게 지금 시제가 안 맞죠? 지금 정리됐나요? 지금 질풍노도의 시기야. 지금 몇 명이야? 2명. 그러면 어제 2명이 됐냐? 어제 2명이 됐대. 그러면 그 전에는? 그러면 어제 흑김이 정리가 된 건가? 어제부터 2명이 됐다는 건 원래 3명이었는데 흑김이 정리돼서 어제부터 2명이라고? 그럼 지금은? 지금도 2명이야? 이게 지금 시제가 조금 꼬여있어. 조금 뭐 깊이 들어가면. 그래서 2명 중에 제가 후보에 있나요? 그래서 다시 한번 확인해요. 어제 2명이 됐다고? 2명 중에 내가 있나? 근데 직접적으로 얘기해야 돼요? 얘기 안 해줘. 직접적으로 얘기를 해줘야지. 물론 이게 지금 백김과 박 사이에서 고민이 너무 심해서 그랬을 수 있겠지만 흑김도 마음을 표현하긴 했어요. 물론 표현이 너무 적고 소극적이어서 그랬을 수는 있겠지만 이런 상황에서 마음이나 이런 거를 정리를 해주면, 얘기를 해주면 좋겠지. 그래서 저는 제일 급한 사람이라 없으면 이제 뭐 저는 빼줘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흑김은 어떤 부분에 있어서 마음이 상한 부분이냐면 영숙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조금 실망스러운 거야. 저 포인트는. 그러니까 영숙이란 인간이 싫다는 아닌데 이 태도가 좀 실망스러운 거지. 흑김 입장에서는 지금 분명히 물어봤거든. 정리됐나요? 질풍노도래. 질풍노도의 시기야? 정리가 안 됐어. 그러면 아직 한 명으로 못 정했다고 말한 거죠. 그것도 영숙이 아까 16영자님한테 했던 말하고는 달라. 근데 어쨌건 정리 안 됐다고 쳐. 오케이. 흑김님, 오케이. 정리 안 됐군요. 지금 그래서 정리 안 된 상태에서 몇 명이죠? 2명이었죠. 과거형으로 말해. 2명이었다고요? 지금은 물어봤는데 오케이. 2명이었다고? 좋아. 그러면 언제 2명이 됐나요? 어제 됐대. 그러면 그 전에는 3명이었나? 몰라. 이거에 대해서는 말 안 했어. 어제부터 됐대. 그러면 어제부터 2명이었으면 지금도 2명이란 얘기인가? 그런 얘기겠지? 질풍노도니까? 그러면 지금도 현재도 2명이 됐어. 어제부터 2명이 됐어. 그러면 내가 2명이 아니잖아요. 지금 백김하고 박이잖아. 심지어 2명도 아니잖아. 편지를 박한테만 줬으니까. 그걸 내용을 다 이 안에서 내부적으로 공유가 다 된 상태일 텐데. 그러니까 흑김은 진작에 내가 빠진 거야. 어제 이전에 나를 빼놓고 그거에 대해서 나한테 언질이 전혀 없었구나 라고 실망한 거야 지금. 그러니까 흑김은 어제부터면 그저께 나에 대한 마음을 접었구나잖아요. 흑김이 느끼기엔 지금 2명? 그 2명에 설마 백김이 빠지진 않았겠지. 백김한테 태도를 보면 그래도 백김이랑 얘기도 하고 그랬으니까. 근데 질풍노도니까. 그렇다면 내가 그저께 빠졌는데 그저께 나를 제외시켜놓고 왜 아무런 언질이 없었지?
라고 실망하는 거지. 그래서 저는 빼줘도 될 것 같아요. 내가 당신을 좋아했고 당신에게 호감이 있었던 내 마음을 철회합니다 라는 거야. 내가 처음에 봤던 당신과 지금의 당신의 태도를 보니 그게 차이가 있군요. 제가 당신을 잘못 봤습니다. 저의 마음을 철회합니다 라는 뜻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배추전 먹을 때 제가 두 분과 같이 있게 하는 시간을 줬잖아요. 그때 미스터 백김한테 마음이 없다면 확실하게 이야기해서 선을 그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백김한테 미스터 백김도 시간이 있는데, 근데 흑김이 오해하는 게 그때 선을 긋지 않는 게 아니라 그 다음 날도 이날 아침에도 선을 안 그었어요. 이 아침에는 선 그었다고 봐야겠다. 흑김은 활용을 제대로 못할 수도 있잖아요. 시간을. 지금 흑김은 어떻게 보면 일종의 뭐 정의감이죠. 정의감. 선을 넘은 정의감인데, 여기서 이제 영숙님이 원래 이렇게 말하고 싶지 않았겠지만 어쨌건 흑김에게 좋게 말하려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근데 이거는 영숙님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제 상대한테 좀 좋은 표현을 한 건데, 흑김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 나는 지금 그게 잘못됐다고 얘기했는데 그것도 맞고 나도 맞아요 라는 식으로 대답을 하네? 이렇게 이제 흑김은 판단해버리는 거지. 그래서 제가 좀 생각이 짧았을 수도 있고 행동이 미숙했을 수도 있어요. 되게 고민하고 있었고 다음 선택을 어떻게 할지. 근데 흑김은 당신의 행동이 나한테 다가오는 사람이 많으면 좋은 것 같다 라고 느껴졌다. 당신은 나에게도 선을 긋지 않았고 백김에게도 선을 그었지 않았고, 그러다 보니 그 나나 백김이, 나는 그래도 영자랑 좀 알아보긴 했지만 그 과정이 늦어졌고 백김도 그로 인해서 다른 선택을 어떤 것도 갖지 못했고, 그러면서 결국 당신이 나에게 다가오는 사람이 많으면 좋다, 누군가로 이미 밖으로 정해진 마음이면서도 그렇게 행동함으로써 우리 둘은 어떤 기회를 살리지 못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현명하게 타인을 위한 행동을 해줬으면 어떻겠냐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다가오는 사람이 많으면 좋은 것 같다. 이성 간의 선이 명확하지 않은 분이랑은 하기 힘들다고 생각했고, 그러니까 흑김은 너의 그런 태도에 나는 실망했다. 그렇게 태도가 명확하지 않게 다가오는 사람들 그렇게 선을 제대로 긋지 않고 여러 사람과 만나는 그런 사람이라면 선은 이렇게 긋는 거야. 이게 흑김은 이제 선을 긋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실망했다라는 거고, 이게 왠지 24기의 흑김이 나왔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이 24기의 흑김 나왔으면 이 장면이 그대로 나올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살짝 스쳐가는데, 말을 안 하는 것까진 자유인데 그래도 물어보는 거는 인간적으로 말을 해야지. 그러니까 선을 이렇게 긋는 거야. 그래서 선을 나처럼 그어줘. 그러니까 이거는 선을 긋지 않은 것에 대한 뭐라고 하는 거죠. 당신이 나도 백김도 아니었으면서 끝까지 그거를 놓지 않고 선을 긋지 않는 것이 나는 실망스럽다. 그런 태도를 보이는 사람과 나는 만나지 않겠다. 나는 그런 사람에게 보여줬던, 내가 느꼈던 나의 호감은 잘못된 것이었다. 철회. 그래서 선을 긋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흑김은 선은 이렇게 긋는 거야 라고, 어떻게 보면 뭐 영숙님 입장에서는 0고백 1차임이 된 셈이죠. 근데 여기서 패널들이 뭐 선긋기 강의하면서 영숙은 흑김한테 선을 준 적이 없어요 라고 하는데, 흑김은 영숙한테 표현을 했잖아. 그러면 선을 준 적은 없어도 어쨌건 표현을 흑김이 했지. 그때 같이 걸어가면서 나도 좀 알아보라고 했지. 근데 영숙이 아니라고 안 했잖아. 시병숙은 갈 생각이 없는데. 그러니까 한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흑김이 한 말이잖아. 나한테도 그렇고 백김한테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갈 생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말을 했어야 되는 게 아니냐고 말하는 거잖아. 갈 생각이 없으니까 선을 안 그어야 되나? 갈 생각이 없으니까 선을 그어주라고 말한 건데 왜 갈 생각이 없는데란 말을 해. 갈 생각이 없으니까 선을 그어달라고 한 거고, 너의 선 긋지 않는 태도에 나는 실망이어서 선을 긋는다. 그렇게 정리를 한 거잖아. 현실에서 흑김처럼 해도 되나요? 다시 안 볼 사이가 되는 거죠. 다시 안 볼 사이에서 하는 거지. 근데 굳이 흑김처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실은. 어차피 이 사람을 안 볼 거면 에휴, 너는 그냥 그렇게 살아라 하고 그냥 조용히 그냥 손절하면 돼. 조용한 손절을 하면 돼. 흑김처럼 할 필요는 없어. 왜냐면 그렇게 되면 상대가 이제 뭐 어떻게든 앙심을 품고 뭐 악소문을 퍼뜨린다거나 이제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도 있거든요. 물론 뭐 여기서 영숙님이 그러진 않겠지만, 잘 지내겠지만, 굳이 뭐 저기서 막 저럴 필요 없습니다. 이거는 뭐 흑김님이 어리기 때문에 나오는 행동이기는 해. 그러니까 이제 영숙님은 이제 뭐 어이가 없고, 그러면서 이제 흑김님이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합니다. 그래, 이게 흑김님의 행동만 딱 대놓고 보면 잘한 거 아니에요. 자기 결국 손해볼 수 있는 행동이야. 원래 사랑과 정의의 이름으로 널 용서치 않겠어라는 행동은 자기에게는 손해로 다가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굳이 이럴 필요 없다. 이 행동 자체는 본인에게는, 그러니까 이런 행동의 맥락은 굳이 필요 없는 행동이긴 해요. 흑김은, 그러니까 내가 이제 흑김의 행동을 보고 저런 상황에서 나도 저렇게 말해야지, 그건 그럴 필요는 없는 거야. 근데 이제 지금까지 쌓여왔던 어떤 영숙님의 그런 상황들이 있다 보니까 흑김님의 이런 모습들이 좀 통쾌해 보일 수는 있는데, 그래서 저는 어쨌든 흑김님이 뭔가 나쁜 행동을 했다고 하잖아요. 정말 선의해서 어떤 그렇게 했지만 이거는 말 그대로 이제 그런 흑김만을 위해서 생각하는 거지. 그래서 다른 건 선택을 어떻게든 네 마음이야 상관없는데, 근데 여기서 영숙님이 뭔가 해명을 막 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됐고, 전날에 너를 힘들게 만들던 백김한테 다음날까지 충분히 시간이 있었잖아.
웃으면서 장난치면 안 됐어. 근데 이게 흑김님이 보지 못한 장면들도 많을 텐데 우리가 이제 방송으로 봤을 때는 그러니까 흑김님이 진짜 눈물을 흘리고 괴로워하는 장면에서 텐션 다운된 게 텐션 올리라는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그런 장면에서도 보면 영숙님은 백김님이 실연의 상처로 괴로워하는 그런 상황에서 내가 일단 박이랑 만나는 상황이 즐거워. 아니면 백김의 상처나 이런 거는 그때 듣고 바로 흘려버리는 그런 부분들이 흑김이 봤을 때 아, 백김이 너무 혼자 괴로워한다라는 생각이 보였을 수도 있겠죠. 거기서 뭐 예를 들어서 정숙님이 막 하소연할 때도 아, 술이 달다 마실 때도 있었잖아. 이제 그런 것들이 흑김에게는 자꾸 눈에 이제 보이는 거지. 카메라가 없는 상태에서 이 모임이 계속 지속된다고 쳐보면 흑김은 굉장히 나쁜 사람으로 이 모임에서 찍혀 나갈 수도 있어. 굉장히 억울한 꼴을 당할 수가 있어요. 굳이 저럴 필요는 없다. 근데 어쨌건 흑김의 말은 맞죠. 왜냐면 이 사람은 지금 실연의 상처로 아파하는데 그 아픔을 두고 웃으면서 장난치고 재밌게 즐겨보자고요. 뭐 이제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 약간 그런 것들이 타인의 슬픔이나 이런 것을 좀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자기의 슬픔은 굉장히 과대평가는 아니지. 굉장히 슬프고 괴로우신 건 알겠는데 타인의 고통은 그만큼으로 여겨주지 않는다라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나는 굉장히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슬프고 괴롭고 왜 내가 이런 운명이어야 되는지 괴로워하셨잖아요. 백김도 그럴 수 있잖아. 이렇게 내 사랑이 이렇게 외면받고 그 사람 왜 세상은 제갈량을 낳고 주유를 낳았나요? 왜 미스터 박을 낳고 백김을 낳았나요? 하면서 울고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슬퍼할 수 있잖아. 그 슬픔은 왜 과소평가하냐는 거지. 그게 지금 흑김의 말하고도 연결이 되죠. 그래서 그때 웃으면서 장난치는 건 안 됐지. 실연의 아픔이 있는 선택받지 못하는 사람의 고통을 표현하지 않고 있을 뿐인데 그 표현하지 않고 있는 사람의 내면이 안 보이는 사람이 이게 표현을 잘하는 기술자에게 오히려 걸려들기 쉬운 상황인 거지. 표현을 하지 않고 묵묵하게 과묵하게 자기 할 일 하면서 이렇게 조용한 사람은 영숙님은 그 사람의 내면을 못 봐. 그렇게 이제 웃으면서 장난치면 안 됐어 하고 영숙님이 뭔가 이제 해명을 하려고 했는데 흑김은 물론 이게 나중에는 오해가 풀리고 이렇게 좋은 사이가 됐겠지만 이 시점에서는 영숙님에게 실망이 너무 큰 상태여가지고 아까 질풍노도의 시기 딱 듣고 실은 터져버렸어. 그때 질풍노도 시기 듣고 터지면서 그때 이제 너랑은 이제 더 이상 너의 해명 이런 거 다 의미 없고 난 다 알아. 네가 말해도 다 알아. 그런 구구절절 해명 필요 없어 하고 딱 선고 가버려. 그래서 뭐 선을 많이 넘었다고 하는데 선을 많이 넘었다기에는 그렇게 안 보이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이게 카메라에 이대로 나왔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뭐 다행인 거지. 그러니까 이제 영숙님은 지금 이제 화가 나죠. 그걸 왜 나한테 뭐라고 하는 거지? 근데 선을 안 그은 건 어쨌건 영숙님이니까 선을 안 그은 사람에게 뭐라고 한 거죠. 그걸 왜 나한테 뭐라고 하니까 근데 영숙님은 몰라. 그걸 왜 나한테 했는지 몰라. 물론 여기서 짜증나니까 하는 말이긴 하지만 왜 나한테 했는지 몰라. 그러면 흑김님 입장에서는 나랑 백김에게 선을 긋지 않고 기회가 있을 것처럼 행동해서 기회를 더 이상 잡지 못했던 거에 대해서 누구한테 뭐라고 해. 물론 뭐라고 안 하는 게 제일 좋지. 근데 그거를 뭐 누구한테 하겠어. 뭐 갑자기 22영숙한테 가서 해? 그때 환상의 타이밍이군요. 근데 차라리 백김이랑 마주쳐서 다행이야. 이때 만약 다른 여자 출연자들이랑 마주쳤다. 그러면 그들에서 거기에 대해서 하소연을 했다. 진짜 흑김이 여기서 정치적으로 담가져 버릴 수도 있었어. 근데 이제 백김이니까 그 하소연은 하소연대로 들어주고 거기서 또 흑김을 나쁘게 생각하지 않고 아예 그래 그랬겠구나 하고 그냥 거기서 그냥 조용히 그냥 스펀지처럼 흡수하고 그냥 끝 이렇게 됐단 말이지. 여기서 근데 만약 뭐 정의감 있는 다른 여자 출연자 물론 이번 기수에 없지만 뭐 다른 어떤 정의감 있고 이렇게 좀 목소리가 큰 분이 그 얘기 듣고 했으면 야 흑김 미친 거 아니야? 그러면서 막 난리가 나는 거지. 그래도 어떻게 보면 이제 흑김이기 때문에 영숙님의 마음도 이렇게 좀 상처 뭔가 황당한 그런 마음도 좀 어루만져 주고 그게 흑김에게도 불똥이 튀지 않게 그냥 조용히 그냥 마무리 지지 않았나. 그래서 나 혼났어요. 바로 그냥. 지금 이 상황은 두 사람에서 어떤 상황이죠? 백김은 어제 새벽 4시까지 실연을 당했고 그리고 다시 찾아가서 마지막 인사까지 건네고 왔어. 그런데 그런 사람한테 가가지고 나 혼났어요. 이러고 있는 거지. 근데 물론 혼나서 그 순간에 힘들어서 그럴 수 있겠지만 마지막까지 나를 배려해준 사람으로 아까 인터뷰에서 말했잖아요. 백김은 그냥 그런 존재가 돼버렸어. 그거를 나 혼났어요. 이게 위장 남사친들을 데리고 있는 분들이 이런 성향이 좀 있어. 이 사람은 나를 이성으로 보지 않는 이 사람이 나를 이성으로 좋아하는 거를 마음 깊은 곳에서 알아. 그렇지만 얘는 그냥 그런 역할을 하는 존재야. 백김은 그냥 그렇게 나를 배려해주는 존재야. 그러니까 백김이 나를 배려해줘서 고맙다도 있지만 백김은 나를 배려해주는 존재로 그냥 딱 끝 이렇게 해서 그냥 1차원적으로 보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내가 오빠한테 잘못했다고 네가 그렇게 행동하면 안 됐다. 백김은 또 흑김이 또 정해가면서 그랬구만. 뭐 우리끼리 얘기했던 그런 것들을 또 그렇게 해석했구만. 뭐 이렇게 해서 뭐 머릿속으로 이제 흑김에 대해서 생각도 있겠지만 여기서는 일단 영숙님을 다독여줘야 되니까. 그래서 아니야 질타받은 일은 아니고 내가 셔터 내렸잖아. 이게 어제 실현 받은 사람이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야. 어제 실현 당했고
이별을 마지막 인사를 건넸던 사람이 에이 내가 셔터 내렸잖아 이러면서 에이 내가 내렸지. 어제는 눈물까지 흘렸던 사람이란 말이지. 근데 이제 어제 그 셔터 내렸다는 그 말이 우리의 관계를 내가 끝냈지. 백김이 끝냈나? 결과적으로 백김이 끝낸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 말도 물론 이별의 인사도 같이 했지만 영숙님이 거절한 거잖아요. 근데 그 실은 그 내가 나를 실현 받아주지 않은 그 여자와에게 다시 위로를 해주는 이런 상황에서 솔직히 백김이 힘들겠어? 지금 영숙이 힘들겠어? 지금 영숙님은 이따가 박이랑 데이트 나가면 신나지. 여기서 물론 흑김하게 그 말 들은 거는 물론 당장은 힘들고 짜증날 수 있겠지만 여기서 누가 더 힘들겠어. 하지만 영숙님은 자신이 훨씬 힘들다고 생각하고 있죠. 이거를 뭐 누가 힘든지 비교를 하는 것조차 웃기는 일이에요. 솔직히 지금 이 상황에서. 이제 백김은 짐은 내가 덜어주고 있잖아. 근데 심적 부담을 더 줬나? 그러니까 내가 잘못했어라고 이제 그렇게 하면서 위로를 하고요. 거기서 이제 벤치에 묻은 먼지를 이제 털어주고요. 나한테 호감을 보여줬어. 그런데 내 엔트리에는 네가 없어라고 어떻게 말해? 근데 이 말이 진짜 뒤에서 영숙님이 이 말을 해놓고 아차 싶어가지고 백김은 아니야라고 말을 하거든요. 이 말을 백김한테도 못했죠. 백김한테도 못했어. 이거는 백김에 대한 말이야. 지금 봐봐. 이게 지금 실은 좀 모순에 빠지는 건데 흑김이 뭐라고 그랬어? 아까 지금 흑김한테 말 듣고 내가 오빠한테 선 그어야 되는데 안 그었다고 흑김이 뭐라고 했어? 라고 흑김의 말에 대한 반박이잖아요. 흑김은 뭐라고 했어? 백김한테 선 그어야지라고 말했죠? 백김한테 선 못 그은 이유를 지금 이렇게 말했지? 나한테 호감을 보여줬어. 그런데 내 인터넷에는 네가 없어라고 어떻게 말해? 이건 누구에 대한 얘기야? 그럼 백김에 대한 얘기예요. 이거 백김에 대한 얘기야. 그러니까 백김을 앞에 두고 백김의 위로를 받으면서 흑김에 대한 말의 반박으로 백김에게 내가 나한테 호감을 보여줬는데 내 엔트리에는 백김이 없어라는 말을 내가 어떻게 해?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래놓고 본인이 이 말을 해놓고 그냥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지. 그러면 그렇게 행동으로 보여줬는데 백김이 몰랐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그래서 알아서 이 사람 나한테 관심 없구나. 이 말이 그러니까 이 맥락을 따져보면 아까 흑김이 나한테 왜 선 안 그어줬어요?가 아니었잖아요. 결과적으로는 여기서 시병숙님한테 왜 백김한테 안 그었어요? 백김한테 웃으면 안 됐지라고 하는 거였잖아. 그래서 여기 와가지고 흑김이 백김 오빠한테 그러면 안 됐대요. 그렇게 하면서 하소연을 했잖아. 그러면서 여기서도 그럼 내가 어떻게 그래요? 엔트리가 없는데. 이게 백김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맥락상으로 백김은 그 말을 듣고 있는 거야. 알아서 이 사람 나한테 관심 없구나. 알아들어야 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러니까 내가 백김에게 선을 못 끈 흑김 말에 대한 반박이잖아요. 흑김이 야 너 백김한테 선 그었어야지. 내가 어떻게 선 긋냐? 내 엔트리에 들어와 없다고 어떻게 얘기하냐? 나 좋다는 사람을. 그냥 알아들어야지. 그럼 뭐 그렇게 돼야 맥락이 맞는 거잖아. 그러니까 자기도 무심코 이 얘기를 한 거야 지금. 흑김의 말에 반박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알아들어야 하는 건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게 내가 잘못한 것 같아. 근데 오빠한테는 그런 마음이 있었으니까 말 안 한 게 맞아요. 그러면 그게 지금 또 갑자기 흑김이야? 이게 지금 봐봐요. 이렇게 되면 여기서 나 혼났어요. 뭐라고 혼났어? 내가 오빠한테 잘못했다고. 내가 그렇게 행동하면 안 됐대. 오빠한테 잘못했다며. 그래서 여기서 백김이 실컷 질타받을 일 아니고 그랬잖아. 그렇게 하면서 얘기했잖아. 그 다음에 오빠한테 잘못했다는 얘기에 대해서 뭐 내가 뭐가 잘못했어? 내가 그럼 뭐 어떻게 하냐? 라고 하면서 얘기한 거잖아.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앞뒤가 어떻게 되냐면 갑자기 흑김한테 선 안 그은 게 잘못이래 라고 한 게 됐잖아요. 갑자기 이가 바뀌었잖아. 근데 오빠한테는 그런 마음이 있었으니까 말 안 한 게 맞아요. 근데 현실적인 문제가 있으니까 내가 계속 그렇게 했던 거지. 그러면 흑김한테 마음이 없어서 흑김한테 선을 못 그었나? 그런데 흑김이 그거 가지고 뭐라고 했나? 그거 가지고 지금 뭐라고 안 했잖아요. 지금 이게 영숙님이 얼마나 백김의 감정이나 그리고 백김의 이런 마음들을 들여다보지 않으려고 한 건가 이런 생각들이 너무 좀 잔인하다고 느껴져요. 그러니까 이게 물론 화가 나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이제 앞뒤가 안 맞는 말을 하게 될 때도 있지. 너무 이제 흥분하다 보니까 이때 흑김에게 어떻게 좀 황당한 일을 당한 거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어쨌건 이 말만으로 이제 해석을 하면 이제 그렇게 해석이 되죠. 근데 물론 뭐 시병숙님은 흑김에 대해서 내가 지한테 손 안 그어줬다고 그러는 거야? 라고 생각을 계속 하다가 말이 나온 걸 수도 있어. 근데 여기서 이제 어쨌든 편집된 결과물상 실제 영숙님의 본체는 그랬을지 모르지만 편집된 결과물상 백김에게 오빠에게 잘못했다고 뭐라고 하네요? 그런데 내가 어떻게 잘해요? 그 이상 잘해요? 오빠라는 주어는 안 했지만 뭐 엔트리에 있는 사람 날 좋다는 사람한테 엔트리 없다는 말을 어떻게 해요? 오빠한테 어떻게 잘해요? 결국 그렇게 이어지는 거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게 모순이 돼버리는 거예요. 모순이 되는 거야. 이게 어쨌든 편집의 결과일 수도 있어요. 근데 편집의 결과가 너무 잔인하게 느껴지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백김도 그거를 눈치챘을까? 모르겠어요. 그 맥락을 읽었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건 엔트리가 없다는 말을 어떻게 해요? 그래 없었구나 생각을 할 수 있겠지. 그러니까 선전했다 플러스 원이. 지금 봐봐. 마치 오빠는 원래 있었어요 라는 식으로 얘기하지만 결국 흑김 얘기인 것처럼 했다가 흑김은 이 주제에서 없었어. 흑김은 나한테 나쁜 말 하네. 끝. 내가 걔한테 선을 안 그은 게 잘못이래요. 하소연 아니었어요. 내가 오빠한테 잘못했대 라는 거였단 말이야. 백김 알 거예요. 그러니까 선전했다 플러스 원이. 근데 영숙님은 또 그렇게 농담을 하니까 진짜 좋은 줄 알고 웃고 있잖아. 미안하다고 하지만 플러스 원이 선방했어. 그럼 됐어. 내가 엔트리가 아니었구나. 그래도 네가 그렇게 고민하는 모습으로 충분하다. 아니 근데 저기서 웃는 거는 멋쩍어서 웃는 걸까요? 진짜 뭐 좋아서 웃는 건
아니야. 좋아서 웃는 건 아니고 오히려 그런 멋쩍은 상황에서 감정 때문에 감정이 복잡해지니까 웃음이 나오는 거긴 하지. 그래서 내가 미흡하고 부족한 점이 많았는데 이해해주고 아름답게 배려해주고 먼저 이해해줘서 고마워요. 그러면서 어쨌건 백김이 마음을 풀어주죠. 그래서 다행히 이렇게 이제 풀어주고 또 운 좋게 박이 지나가면서 흑김에 대한 그런 분노는 좀 해소가 된 것 같아요. 뭐 흑김 입장에서는 다행이죠. 성숙하게 이끌어줘서 고맙다라는 말에 내가 더 나이 먹었잖아. 그래서 기억에 많이 남을 것 같아요. 아, 처량하다. 뭐 영화 속에서 저런 장면은 아름다울 수 있겠지만 누군가한테 오빤 참 기억에 남을 사람이야 라는 말은 진짜 세상 쓸모없는 광식이 동생 광태에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호치키스 심을 선물을 해줬는데 호치키스를 잘 안 쓰잖아요. 여러분들 호치키스 잘 안 쓰잖아요. 스탬플러. 그래서 그 호치키스 선물 그 한 통을 사면 평생을 쓴다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그걸 평생 쓰면서 자기를 기억하라는 뭐 이제 그런 장면이 나왔던 것 같은데 뭐 아쉬움은 크지만 방법이 없으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제 영숙은 눈물을 흘리고요. 마지막까지 영숙님을 배려하고 영숙님은 이제 그렇게 이제 배려하는 말에 이제 눈물이 나는군요. 그래서 내 딴에는 엄청 힘들 정도로 고민 많았어. 그렇겠죠. 그렇겠지. 고민했겠죠. 영숙님이 힘들었겠지. 영숙님 인생에 뭐 이런 일들이 많지 않잖아요. 보통 사람들의 인생에 뭐 이렇게 여러 사람 사이를 고민하는 그런 일들은 잘 없잖아. 그리고 또 외로웠던 적도 많고 외로움의 시기도 많이 겪었고 그러다 보니까 저런 감정 변화 그리고 여기서 선을 긋는 거 이런 거에 대처가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해요. 사람이 또 앞뒤가 완전히 똑같기도 어려워. 이게 카메라가 있으니까 앞뒤가 다른 게 확 드러나 버리는 거지. 그 순간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나도 모르게 내가 다른 말을 하기도 하고 뭐 그런 건 있어. 그래서 지금은 눈물을 닦아줄 수는 없고 다독여줄 수는 있다. 라는 게 눈물을 닦아줄 수 없는 이유가 이제 그 정도의 관계는 이제 아닌 거지. 발가락에 먼지를 모래를 씻겨줄 때는 백김 입장에서는 좋아하는 사람이었고 이제는 좋아하는 마음을 접어야 되는 상황이니까 영숙님은 미안하다는 말보다는 고맙다는 말을 하고 싶었어요. 명대사들이죠. 미안하다는 말은 듣고 싶지 않다. 하는데 그때 동네 주민이 이제 지나가는 콧노래를 부르면서 미스터 박이 지나가요. 백김님은 또 그 상황에서 입니다. 여기서 이제 화장실 좀 갔다가 갈게. 아이 뻔히 박한테 가는 거면서 백김 촬영하겠네요. 여기서 내가 실컷 위로해주고 이 사람은 좋아하는 사람한테 가는. 김경호가 옆에서 노래 한 곡 뽑아줘야겠는데요? 나를 슬프게 하는 사람들 옆 노래 한 곡 샤우팅 한번 해줘야겠는데? 야 이거 환승연애 한 장면 같아? 아니 체인지데이스인가? 근데 뭐 이거는 근데 뭐 영숙님의 잘못은 아니죠. 그냥 공교롭게도 공교로운 일이 일어났다. 백김에게 눈물을 흘리고 박에게 가는 이런 상황이 이 두 사람의 이야기는 뭐 다음 주로 넘어가고요. 다음 주에는 뭐 정숙님이 커플 돼서 나가는 게 좋다라고 하면서 뭐 백김을 잡고 얘기하는데 백김이 꼬시지 말라고. 이 두 사람은 완전 아니 정숙님은 백김님을 호감 있어 하는데 백김님은 너무 이렇게 친구 바이브니까 다음 주에 최종 선택으로 넘어갑니다. 어떻게 될지는 뭐 두고 봐야겠. 일단 두 커플 나오겠죠? 시병숙, 박, 16용자, 배. 끝. 다른 거 뭐 변수가 없잖아 지금.